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에자일소다 김태윤입니다. 그러면 에자일소다의 네이키드카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키드카란 사진들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인식을 하고 인식된 부품에서 파손 정도를 인식을 해서 수리비를 산출을 하는 자동 수리비 산출 시스템입니다. 차량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사고 사진을 찍어서 보험사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험사에서는 손해사정사 즉 전문가가 사진을 분석을 해서 수리비가 얼마가 나오는지 산출을 하게 됩니다. 에자일소다에서는 이미지 인식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수리비를 산출을 할 수 있다면 손해사정사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제품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네이키드카의 간단한 데모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에 접수가 되면 사고 사진들이 다양하게 접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적인 정보를 위해서 차대 번호나 계기판 같은 이런 사진들도 접수가 같이 되게 됩니다. 그럼 네이키드카에서는 이러한 사진들을 종합 분석을 해서 어떠한 부품에 어떤 손상이 있고 어떠한 수리가 필요한지를 판단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수리비를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네이키드카를 구성을 하고 있는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필터 모델입니다. 앞서 보신 것과 같이 자동차 사진뿐만 아니고 기타 잡다한 사진들이 같이 입력이 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 판단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 사진만을 선별하기 위해서 이미지 분류 모델인 필터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품 인식 모델입니다. 차량 사진이 이제 입력이 되면 해당하는 사진에 어떤 부품이 있는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부품 인식 모델은 범퍼, 팬더, 도어, 후드와 같이 다양한 부품들을 인식을 하고 있는데 좌우와 앞뒤를 구분을 해서 총 28개의 부품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방식을 사용을 해서 각 부품의 경계를 픽셀 단위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리 유형 모델입니다. 앞서 인식된 부품에 어떠한 수리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모형입니다. 수리의 유형으로는 무손상, 긁힘, 그리고 판단 소중대, 그리고 교환 이렇게 6가지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손상 유형 모델입니다. 손상 유형 모델은 긁힘, 찌그러짐, 깨짐과 같은 손상의 종류를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인식된 부품 인식의 결과를 가지고 어떤 부품에 얼마나 손상이 있는지도 이제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 모델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터 모델입니다. 필터 모델은 이제 다양하게 입력되는 사진들 중에서 이제 견적의 대상이 되는 사진을 뽑기 위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견적의 대상에는 일반 차량의 사진이 들어가게 되고, 두 번째로는 수리 중 사진이 있는데, 차량의 사진이지만 이제 정비소에서 수리를 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러한 사진들을 가지고는 이제 해당하는 부품이 사고로 있었는지 아니면 수리 중에 생겼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진들로는 이제 견적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이제 신분증이나 계약서와 같이 보험 계약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이제 문서인데 이러한 데이터는 이제 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기판, 차대번호, 그리고 저품질 데이터와 같이 이제 다양한 사진들을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필터 모델은 덴스넷이라는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클래스는 견적 대상, 수리 중, 계기판을 포함해서 총 6개의 이제 클래스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는 약 7만 장을 사용을 해서 이제 모형을 개발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품 인식 모델입니다. 부품을 인식하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위에 사각형 박스 형식으로 인식하는 방식이 바운딩 박스 방식입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부품의 경계를 인식을 하는 세그멘테이션 방식, 이렇게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 2가지 방식에는 이제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먼저 바운딩 박스 방식은 비교적 데이터 생성이 쉽습니다. 단순히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해당하는 부품뿐만 아니고 주변부까지 이제 인식이 되는 그런 형태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약간 성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세그멘테이션 방식은 부품을 경계까지 정확하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품의 손상만을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영상처럼 이러한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 생성을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 생성을 할 때 사람이 각각의 부품의 경계를 저렇게 다 일일이 그려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생성이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부품 인식 모델은 마스크 RCNN 이라는 모델을 사용을 했고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클래스는 범퍼, 도어, 펜더 등 이제 앞뒤와 좌우를 구분해서 총 28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는 약 100만 개의 인스턴스를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수리 유형 모델입니다. 수리 유형 모델은 인식된 부품에서 어떠한 수리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좌측과 같은 이미지를 입력으로 사용을 해서 CNN 모델을 통해 이제 어떠한 수리가 필요한지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델을 만드는데도 마찬가지로 데이터에 정답지를 부여하는 라벨링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라벨을 부여를 할 때는 보상 전문가가 라벨을 부여를 했는데 부여를 하면서 이제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좌측과 같이 이제 누가 보더라도 무손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명확한 케이스가 있는 반면에 오른쪽과 같이 어떤 사람은 사진을 보고 대손상이라고 판단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환이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명확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이제 라벨이 이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라벨을 가지고 모형을 만들면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라벨링에 대해서 이제 좀 정확도를 올리기 위해서 저희는 리라벨링이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정제를 했습니다. 리라벨링 프로세스는 먼저 1차로 부여된 라벨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 모델을 통해서 부정확하다고 판단이 되는 대상을 추려냅니다. 이렇게 뽑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전문가가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류가 수정이 되면 데이터가 좀 더 깨끗해지고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모델을 학습을 해서 좀 더 성능이 높은 모델을 이제 개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리 유형 모델은 이제 Efficient Net이라는 모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방식을 사용을 했고 클래스는 무손상, 긁힘, 판금, 소중대, 그리고 교환 이렇게 6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제 부품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적게는 2개의 클래스 그리고 많게는 6개의 클래스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는 클래스별로 대략 5,000장에서 1만 장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손상 유형 모델입니다. 손상 유형 모델은 우측 상단과 같이 사각형 바운딩 박스 형태로 어떠한 손상이 있는지를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손상에 대한 종류는 이제 찌그러짐, 긁힘, 깨짐과 같은 손상 유형을 인식을 하고 이러한 인식 결과와 앞서서 인식된 부품 결과를 종합을 해서 어떤 부품에 얼마나 손상이 있는지를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산출된 데이터는 이제 수리비 견적을 내는 데도 사용이 될 뿐만 아니고 이 보험 사정사들이 이제 이 결과를 확인을 할 때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사진과 같이 어떤 부위에 어떤 손상이 있는지 시각적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사정사들은 단순히 이제 결과만 받는 게 아니고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이러한 판단이 나왔는지 이제 눈으로 이제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손상 유형 모델은 Fast RCNN 이라는 모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방식을 사용을 했고 클래스는 긁힘, 찌그러짐, 깨짐 등 이제 총 5가지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는 총 10만 장이 사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모델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가 입력이 되면 필터 모델을 통해서 우리의 판단 대상이 되는 그런 견적 대상 이미지만 추출을 하고 견적 대상이다 라고 하면 부품 인식 모델을 통해서 어떤 부품이 있는지 인식을 하게 됩니다. 각각 인식된 부품에 대해서는 어떤 수리가 필요한지 수리 유형 모델을 통해서 판단을 하고 추가적으로 손상 유형 모델을 통해서 어떠한 부품에 어떠한 면적이 손상이 되었는지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수리비를 산출하게 됩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ake your brain